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원하게 비가 내리는 토요일에 저녁 시간에 이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어, 밤에는 아마 비가 다 그칠 거라고 해요. 비가 온 그 아마 영향이겠지만 이유가 뭐가 됐든 날씨가 지금 시원해졌고요. 먼지도 많이 씻겨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도 깨끗합니다. 한국 기준으로. 그래서 낮 시간에는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우중충하고 비가 오고 뭐 그러면 좀 야외 활동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좀 햇님을 보라고 많이들 말씀을 제가 드리는 편이었고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요. 제 영상을 이제 오래 보신 분들은 뭐 이런 날씨에까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고요. 밤에 이제 공기도 깨끗하고 시원하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야외 활동을 밤에라도 산책이라도 하시고 달림이라도 좀 만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좀 적어놨고요. 자, 유로 달러 일봉으로 또 시작을 해볼게요. 늘 그랬듯이 말이죠. 차트가 일단 일주일간 상승으로 마감했고, 그 전주도 그렇고, 어떤 게 장대 양봉이 이렇게 꼬리도 없이 이렇게 확 솟아서 이제 뭐 갭상승은 아니었군요. 하여튼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추세 전환의 신호탄이었다라고 보여지네요. 이 장대 양봉이 두 가지가요. 굉장히 크고, 뭐 언제까지 추세가 갈지 뭐 그건 알 수는 없죠. 어쨌든 이 차트가 상승했다는 건 달러 가치가 이제 하락했다는 얘기고, 달러 가치가 하락했다는 이야기는 글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서 원자재를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하락했다는 거는 참 여러 가지로 이제 또 장점이 많죠. 물론 단점도 있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기존엔 달러 값이 비싸지면 수출하는 기업은 좋고 수입하는 기업은 안 좋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옛말인 거죠.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자재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수출할 때 싸게 팔 수만도 없는 거예요. 들여오는 원가 자체가 비싸니까. 우리나라에서 원재료를 다 수급할 수 있는 게 아닌 거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세계화가 됐고 다변화가 됐고 이제 옛날 같지가 않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걸 이제 느끼기도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늘 아마 이 영상 시간의 대부분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면, 여러분들 대부분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렇게 호감이진 않죠. 뭐, 하는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과거의 어떤 뭐 살아온 이력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매력적이다, 이렇게 좋아할 만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은 좀 덜 들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가요? 우리가 진짜 그런 비호감인 사람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나요? 또 호감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평가를 또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비호감이라는 게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호감이라는 게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비호감이고 정말 뭐 이렇게 좋아할 만한 구석이 별로 없다 보니 우리가 저 사람에 대해서 실제 능력보다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비호감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지지자가 많고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심지어 이렇게 대통령까지 올라갔어요. 그 과정이 어땠고 이거는 뭐 그런 게 뭐 맞고 틀리고 뭐 옳고 그르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저 사람의 위치가 그래요. 그럼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런 걸 따지는 거는 지금 의미 없고, 어쨌든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건 맞거든요. 보통의 사람은 아닌 거죠. 뭐 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뭐 여러분 편한 대로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이 콘텐츠를 보질 마세요. 그냥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사시면 됩니다. 뭐 이런 정도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좀 곤란하죠. 그런 사람들은 뭐 제가 이렇게 뭐 일방향으로 떠들고 있지만 제 말에 그냥 귀를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속된 말로 좀 꺼져주시면 좋죠. 아무튼 저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런 지금 뭐 관세를 비롯해서 경기 침체라든지 어떤 증시 침체, 자 이게 또 좀 이따가 나스닥 차트를 보겠지만 나스닥이 좀 하락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재산이 걸려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생계가 걸려 있고 안 그래도 비호감인데 그런 것까지 연관되어 있으면 저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이야기하기가 더 힘들겠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내 어떤 그런 상황을 배제하고 정말 이 현상만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어떤 정책을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맘대로만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계산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충분하진 않을 수 있어도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그런 사람들과 이제 의논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럼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 단지 그냥 자기 기분대로만 그렇게 결정을 하고 또 발표를 하고 실행을 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죠. 예. 그럼 저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미국은 어떤 지금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저런 말을 하게 만들고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는가. 이걸 볼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제대로 성공할 사람 아닌가요? 더구나 여러분들 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뭐 돈을 다루잖아요. 냉정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이 좀 길어진다 이런 얘기를 드린 거고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해야 지금 미국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식의 말과 행동과 발표를 하는 걸 거잖아요. 실제로 오르지 않습니까?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코로나 때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이 풀렸고 뭐 유례 없을 정도로도 물가가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뭐 물가를 오른 물가를 바로잡고 정말 정상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다르게 얘기하면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죠?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묶어둬야 돼요. 쓰지 않게. 예,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방식이 뭐예요? 이제 금리 인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부작용이 많죠. 미국에서 제가 알기로 여러 이제 경제 부처들이 있지만 미국이란 정부에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곳이 미국 국방부인 걸로 제가 알아요. 1조 달러가 넘는 걸로 알아요. 예, 뭐 천조국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 돈으로 천조 원이 넘는다 해서. 근데 지금 그렇게 채권을 발행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자를 주고 그런 것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쌓여서 지금 그 이자가 미국 국방부 예산보다 많다 그래요. 이거 아무리 미국이 돈을 찍어낼 수 있고 그 달러라는 그 진짜 아주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고 예 정말 강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아니 원금도 아니고 이자만 가지고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어떤 그런 정부 부처의 그런 진짜 지출보다도 1년 지출보다 더 크다면 이거 어떻게 이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 물가는 잡아야겠고 예 그리고 경기는 침체는 시켜야 되겠는데 돈을 못 쓰게는 만들어야 되겠고 그거 뭐겠을까요. 물건값을 대폭 올려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관세겠죠. 예. 채권 발행하는 거는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라고 봐야겠죠. 예. 그걸 발행을 하고 진짜 수요가 많다 보니 미국 국채를 사기 위한 자금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으로 몰리고 미국으로 몰린다는 거는 이 미국 국채는 달러로 사야 되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높아지니까 달러 가치가 높아지고 타국 화폐들의 이제 가치는 떨어지면서 어떻게 되죠? 예. 미국 달러가 이제 비싸지니까 예. 이거 뭐 미국에서는 무역 적자가 더 심해지겠죠. 예, 수입품 가격이 싸지니까. 예. 미국은 안 그래도 힘들고 이자 또 내야 되는 사람이 힘든데 또 이건 이제 그 뭐 재정 적자라고 해야 돼요. 근데 또 무역 적자까지 이제 더 심해지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런 부작용이 없는 상태에서 물가도 낮추고 예, 금리도 그렇게 높은 금리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경기를 침체시켜 가지고 예. 정말 정상적인 그런 경제 상태로 되돌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마 관세인 것 같아요. 어떤 뭐 국가 간의 협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약속들 때문에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게 실행하기는 참 어려운데 트럼프는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미국의 환경에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진짜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 봤을 때 정말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이 돼서 적절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전적으로 제가 미국 입장에서 생각한 겁니다. 뭐 저나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한 건 아니에요. 네. 왜 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를 알아봐야 되니까 저는 이제 그 입장을 생각하고 헤아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놈이 나쁜 놈이다. 저건 틀린 거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 사람에 대해서 호감이다 보면. 예. 저는 반대로 접근한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건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놈이 나쁜 놈이고 좋은 놈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대단한 놈인 거는 맞을 텐데 저 위치까지 갔다면 그런 사람이 쉽게 그냥 자기 기분대로만 모든 걸 결정하는 사람일 리가 없다. 이게 제가 이제 생각을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고 전제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결이 다르죠. 예. 감정적이지는 않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제 좀 말이 길었고 이건 달러엔인데 엔화 가치가 이제 올라갔잖아요. 달러 가치가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떨어졌잖아요. 물론 유로화에 대해서 떨어진 거였죠. 정확히는. 유로화에 대해서만 떨어졌겠냐고요. 예. 미국이 그 관세 인상을 유럽에 대해서만 뭐 그렇게 실행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전 세계적으로 다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달러 가치가 이제 떨어졌다는 건 뭐 다른 나라들 화폐 적어도 이제 관세를 올린 그 대상국들은 전부 다 그 화폐 가치가 올라갔겠죠. 이건 이제 그걸 반영하는 거죠. 예. 그 미국의 어떤 달러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각적인 그 자료보다 이게 더 가파르죠. 뭐 아무래도 미국이 일본보다 힘이 더 세니까 일본이 더 약하니까 그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걸 이제 시각화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자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나스닥이고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예, 어떤 트럼프 관세라든지 어떤 그 발표라든지 뭐 다른 나라 화폐의 어떤 상대적인 뭐 가치 변화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이런 데서 이제 미국의 힘을 이제 느낄 수가 있고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어떤 미래 방향도 이런 데서 알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저 강력한 외부 힘 때문에 조금 밀리기는 하는데 강력하게 밀리질 않잖아요. 강력한 힘인데. 예. 이렇게 밀려도 모자랄 판에 더 밀리고도 남아야 되는데 그렇게 밀리지 않고 있죠. 물론 나중에 더 쏟을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지금 이거 뭐 윗꼬리 이렇게 그리는 걸 보면 뭐 주말이 지나고 이제 월요일에 장 시작하면 이제 개발하고 크게 뭐 시작할 수도 있고 뭐 여러분이나 저나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미래를 아는 건 어렵다가 아니라 미래를 아는 거는 불가능하다예요. 예. 그건 모르죠. 어쨌든 지금 보여지는 모습만 그리고 과거의 모습만 놓고 보면 가까운 과거죠. 그러면 달러 가치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어떤 미국의 위상 추락에 비해서 미국 경제는 그렇게까지 밀리지 않고 있다. 예.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생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중국 시장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엔 일시적인 거라고 보여지는데 미국의 힘 그리고 중국의 힘 그리고 잠재력이라든가 어떤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쌓아온 무형의 자산이라든지 뭐 평판 등등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이게 추세적일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기엔. 저는 뭐 제 영상이랄지 이 콘텐츠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국에 대해서 고평가한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저는 미국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 힘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제 성향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중국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시간 문제고 미국의 어떤 충격을 우려해서 좀 천천히 죽여서 그렇지. 예, 그 죽어가는 와중에 잠깐 이제 반짝반짝하면서 이제 꿈틀꿈틀대는 그런 식의 움직임이지 결코 이기고 세계 우뚝 서기는 어렵다, 매우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이 지금 뭐 바닥을 지금 막 진짜 막 뚫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뚫었잖아요. 진짜 이 개발학 보세요. 이거 엄청나잖아요. 예, 아무튼 뭐 개발학 없이 이렇게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거 뭐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어느 정도 지금 올라오기는 했는데 일시적이지 저는 추세적이지는 않다라고 봐요. 예. 미국의 힘에 도전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속된 말로 개기면 뭐 글쎄요. 일부 이제 이것 때문에 이익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다 돼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주요 종목들 살펴봤고 글보다는 영상에서 이제 말로서 더 많이 설명을 했어요. 오늘 제가 말로 길게 설명해 드린 거는 어떤 뭐 트럼프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도 여러분 냉정하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감정을 배제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비호감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싫어한다. 그러면 나쁘게 평가를 할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나쁘게 평가하고 있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해서 혹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있잖아요.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예 좋게 안 보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내가 했구나 내가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제 지금 영상을 보고 이 멘트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런지 아닌지라고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면 진짜 저는 큰일 한 거죠. 예,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만큼 위대한 게 없어요. 그렇지 못하다면 저는 일 잘 못한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일을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시간은 10분 이내로 끝내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시고 봐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뵙겠습니다.